네, 국내 극심한 소비 부진 속에서도 쿠팡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원화 환율 상승 효과에다 3년 차에 접어든 대만 사업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보이는데요. 쿠팡은 1조 4천억 원의 주주 환원 계약까지 발표했죠. 쿠팡의 저력은 무엇인지, 그 상승 기세가 어디까지 뻗칠지,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들의 상황은 어떤지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소비가 극도로 위축돼서 지금 전통상인 재래시장은 죽겠다는데 쿠팡이 어떻게 해서 매출과 영업이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최대 실적 어느 정도인가요? 예, 먼저 쿠팡 올해 1분기 매출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11조 4,800억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전년에 9조 4천억이었기 때문에 무려 21.5%가 증가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난해 4분기 매출도 원화 기준으로는 11조 1천억대였기 때문에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분기가 가장 쇼핑 절정기였기 때문에 그런 쇼핑 절정기 매출이 비수기인 1분기 매출이 뛰어넘었다라는 부분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달러 환율 영향도 있지만 사실 이게 쿠팡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달러로 이렇게 환산해서 발표하는 그런 또 언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치 착시 현상 같은 건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3분기 작년 4분기와 금년 1분기에서 달러로 봤을 때는 작년이 살짝 높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달러로 쇼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하는 게 좀 현실적이긴 하니까 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쿠팡은 지금 사상 최대의 예. 매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통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비결이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보기로 하고요. 쿠팡의 이 활성 고객 수, 이 활성 고객이라는 게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돼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기별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분기, 지난 1분기에 3개월 동안에 쿠팡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용한 개별 고객 기준으로 봤을 때 2,340만 명이 나왔습니다. 2,340만 예, 그거는 명. 중복 고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은 뭐 2,340만 명이면은 국내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모든 가구원들이 네. 최소한도 한 달에 아니 3개월에 분기에 한 번 이상. 분기에 한 번 이상은 구입을 했다는 거고요. 전년도에 2,150만 명이었을 때도 굉장한 숫자였는데 무려 한 190만 명이 또 늘었기 때문에 네. 그냥 화수분처럼 계속 이 신규 고객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거기다 쿠팡이 또 와우 멤버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용이 사실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작년에. 7,890원으로 올라가서 한 3,000원이 인상되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고객들이 이탈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 고객이 최소화되면서 회원수는 1,400만 명, 뭐 그 전후를 계속 유지하면서 쿠팡은 멤버십 회원비 인상비 3,000원 이상한 것만으로도 분기별로 한 1,250억, 연간 한 5천억 정도의 추가 이익 순증 효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분기 이익에도 그런 또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회원수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 회원수를 다른 이커머스들이 뺏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더 예, 늘어났네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전혀 그 락인 효과를 깰 수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쿠팡이 또 고객 매출, 그러니까 1인당 매출로 보고 있거든요. 객수하고 객단가기 때문에 객수를 갖다 말씀드렸다면 객수는 뭐 큰 폭으로 늘고 있고 객단가 역시도 1분기에 42만 7천 원이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6%. 한 사람이 한 분기에 42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한 달에 11만 원 정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주일에 2만 5천 원씩 무조건 산다고 그러시면은 쿠팡에서. 거의 쿠팡은 소량으로 아주 자주 빈번하게 구입을 하는 생활 밀착형 쇼핑 앱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완전히 끝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객수 객단가 모두 견조하고 충성 고객 확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매출과 영업이익이 신기록을 내는 데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교수님이 평가했을 때 그 경쟁력의 원천은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뭐 24시간 이내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물류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물류 인프라. 그걸 하기 위해서 쿠팡은 지난 뭐 10여 년간 거의 한 6조 원이 넘는 그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전국에 쿠팡 로켓 배송 인프라를 좀 깔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260개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쿠팡이 직접 로켓 배송, 직배송하는 곳이 180군데 정도 되니까 한 75% 정도입니다. 75%. 그건 물론 뭐 택배사도 아닌 일반 전자상거래 기업이 그 정도라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왜 아주 좀 뭐 전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조금은 도서 지역이나 도서 조금 지역.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쿠팡이 커버를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시커머스가 뭐 가열차게 국내로 좀 진입을 하면서 쿠팡이 또 하나 지금까지 밀려났던 숙제였는데 나머지 물류투자를 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조 원에 달하는
하겠다라는 물류 투자를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27년까지 아마 260개 중에서 230개 시군구에 쿠팡 로켓 배송 예,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이 앞으로 2, 3년 안으로 더 무서운 속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될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자를 감수하면서 오랜 동안 막대한 물류에 투자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력의 원천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대만에 왜 2022년에 진출했습니까? 그 대만 사업이 예. 잘 된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먼저 왜 대만인지를 한번 말씀드려야 왜 될 것 같은데요. 대만일까? 왜 대만에 나갔을까? 그렇죠. 신규 사업을 진출했을 때도 이미 먼 미래의 포석을 보고 국내에 이미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포화 상태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갖다 했습니다. 예. 실제로 국내 이커머스는 쿠팡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지 이미 뭐 한 2, 3% 정도의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시대로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시장 쿠팡마저 꺼진다면은 그 차세대 먹거리를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일본과 대만 두 군데를 떼겼었거든요. 일본은 지금 퀵커머스라고 하는 약간 배달 그쪽 그쪽 빠른 배송 쪽으로 갔었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달 쪽으로 그리고 퀵커머스. 예, 거기는 이제 드롭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성공한 거는 대만인데 대만은 국내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처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대만이고요. 절대 인구는 우리 한 절반 정도 그렇죠. 되나요? 절대 인구가 2,300만 명으로 되는데 대부분이 북부 쪽으로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고 거기다가 뭐 5G 같은 통신망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GDP가 1인당 GDP가 거의 국내하고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어느 정도 잘 사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 거기다가 제일 쿠팡이 탐냈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어가는 이미 그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 이상 한계가 다다르고 있지만 대만은 이제 10%대거든요. 20%니까 성장 여력이 크다. 예, 후반 20%대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지금은 투자지만 지금 쿠팡의 로켓 배송이 실현됐던 똑같은 모델로 24년도 1분기, 작년 이제 올해 1분기에 25년도 1분기에 로켓 와우 멤버십을 출시했거든요. 예. 대만에서. 그동안에는 뭐 한 2만 2, 3천 원 정도 하면은 무료 배송을 했던 거를 이제는 25년 1분기 얼마 전에 2,700원만 내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생수 한 병을 사더라도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해주겠다. 예. 엄청난 파격적인 제도거든요. 예. 대만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물류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전자상거래 1위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쿠팡이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밀고 있고 그래서 국내하고 똑같이 로켓 배송, 직배송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고 있어요. 배송 차량도 직접 도입을 하고 있고 물류센터도 이미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군데는 올해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3군데 정도의 물류센터에다가 거기다가 글로벌 상품들, P&G 같은 글로벌 상품들도 직접 갖다 놓기도 하고 국내 신라면이라든지 삼다수 같은 인기 상품들을 미리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럼으로써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당일 배송, 이길 배송을 해주면서도 물류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대만이 앞으로 25년도 이후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멈췄을 때는 오히려 대만이나 홍콩 같은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쿠팡이 제2의 또 다른 또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한테는 이 쿠팡이 우리한테 마치 시커머스처럼 불안한 두려운 존재일 텐데 그런 거부감들은 별로 없고 계속 예, 좀 맞습니다. 수용성이 높은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참고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TSMC도 그렇고 뭐 다른 부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본인이 더 잘 만들어주는 그런 거지 뭐 독특한 어떤 뭐 이런 싱글러리티라나 그러니까 차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만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대만의 총리가 직접 환영사 할 정도로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세제 혜택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으로서는 지금 뭐 절호의 좋은 확장 찬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에 진출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게 이익과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했는데 또 하나가 성장 기회의 동력이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파패치를 작년 초에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할 당시에는 뭐 경영난에 파산 위기 어마어마한 적자 그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흑자로 전환되고 이익을 낼까요? 먼저 시청자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페치라는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예. 코로나 락다운 시대에 굉장히 뭐 확장을 했던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점들이 백화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명품들도 이제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진출했던 시기였었거든. 에르메스가
온라인에서 배송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파페치라는 기업이 그 에르메스라든지 샤넬, 뭐 그런 루이비통 그런 명품들에 있는 부티크라고 그러죠. 대리점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네.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빠르게 갖다 주고 좀 가격도 좀 할인해주고 뭐 마진을 갖다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매출도 올라갔었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었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시 그 명품 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환을 해버린 거죠. 오프라인을 그리고 전환하면서 온라인을 막아버리면서 이런 명품 플랫폼들이 전부 다 파산하는 그런 시기가 왔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쿠팡이 그 파페치의 미래를 보고 베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연간 1조 이상 적자가 났었거든요. 연간 적자액만 1조인 기업인데. 어마어마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6천억에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적자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감당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쿠팡이 대단하다는 게 그거를 불과 24년도 초에 인수가 완료됐는데 1년 만에 그 적자액 1조 나던 거를 작년도에는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400억 이상 흑자가 났어요. 물론 에비타 기준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비가 적용하고 나서 그 정도 배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영업이익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흑자 전 단계까지는 왔다고 볼 수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뭐 강력하게 인원 구조 조정도 하고 거의 오프라인 매장도 있었는데 부진한 오프라인들을 폐쇄하면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이 파페치가 이제 다시 흑자 구조로 돌아서는 그런 원년을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그렇죠. 흑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적자를 1년 만에 돌렸다. 경영을 돌렸던 그 비결이 뭐 특별한 게 좀 있었을까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였던 기업이었었어요. 인건비? 이게 많은 사람들의 뭐 어떤 여태까지 마케터라든지 기획자라든지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99개국의 물류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류 거점이라든지 매장이 있었어요. 일부 오프라인 매장들이. 예. 그래서 그런 매장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폐쇄해 나가면서 알짜만 좀 살려 나갔던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을 그렇죠.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했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IT 기반으로 이커머스 플레이어로서는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파페치의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리뉴얼을 갖다 하고 고객들한테 프로모션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 적용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건전해 나가는 결과가 지금 파페치를 살린 결과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물론 살렸다고 살아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쿠팡이 보는 거는 500조에 달하는 글로벌 명품 시장이거든요. 지금 온오프라인 합쳐서 500조의 시장인데 언젠가는 다시 이게 온라인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차츰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시 명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조금 유통이 많이 된다면 파페치의 미래도 더 밝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쿠팡은 하고 있다. 지금 파페치의 에비타 기준 이익 전환과 대만의 성장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중국의 C커머스라고 해서 알리, 테무 등의 국내에서 약진이 대단하다. 월간 활성 제한수가 급증한다. 우리 커머스 큰일 났다 했는데 요즘 조금 좀 조용한 듯합니다. 혹시 중국 C커머스들 조금 뭐 어떻습니까 요즘? 저도 이제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담당자하고도 좀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 멈춘 건 아니었었어요. 멈춘 건 아니었고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더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를 잠깐 보시면은 뭐 2024년도 하반기에 불량 상품이라든지 유해 상품 때문에 시끌벅적해서 뭐 위축됐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제 추정액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무려 3조 6천억이었었어요. 이게 얼마큼 높은 금액이냐면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2.6배가 증가했거든요. 아, 그래요? 테무도 역시 초창기에는 300억밖에 못했지만 어차피 24년 마감을 했을 땐 6천억이었기 때문에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두 기업만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거래한 게 4조 2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해외 직구 금액이 한 6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예전에는 직구 그러면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그쪽이 거의 50% 넘었었는데 전부 다 몰아내버리고 해외 직구에서 이제 거의 뭐 한 70%에 육박하는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용하게 약진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인천 세관이라든지 관세청 쪽에 있는 통관 지역에 가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이제 업무도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거기 통관 절차가 지연도 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물량들은 폭증하는데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300명의 직원이 수억 개에 달하는 그 300명 중에서 검사하는 직원은 실제로는 그것도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죠. 검사하는 직원들은
한 사람이 하루에도 막 수만 개의 상품들을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통관이 안 됩니다. 무조건 100%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해외 직구는 시커머스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이 줄어들면서 그게 일본, 그 중국으로 가는 착시 현상이 있는 거지 전체 해외 직구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한 20% 남짓밖에 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작년도에 워낙 시커머스가 크게 흠뻑 증가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의 한계치에 와서 앞으로 시커머스는 이렇게 2배 성장이 아니라 매년 한 20-30% 정도의 그냥 꾸준하게 그냥 약한 뭐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추세로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시커머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 쿠팡 꿋꿋하게 지금 버티면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쿠팡에 좀 적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지금 쿠팡 뭐 예, 맞습니다. 쿠팡의 적수를 몇 가지를 뽑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근데 시커머스도 일종의 적수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적수긴 한데. 지금 이 미국에서 관세 폭탄이 날아가면서 사실 시커머스 업체들 알리테무 시인 같은 RTC라 그러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실제로 미국에 선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가 거의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러면서 다시 그걸 턴을 하는 게 국내로 턴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던 그 총알을 전부 다 국내 쪽으로 겨누면서 알리, 테무, 익스프레스 모두 알리, 테무, 그다음에 징동닷컴이라고 징동닷컴. 예, 징동닷컴은 중국 내에서 1등 업체입니다. 매출로는 1등 업체고요.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2등인데 징동닷컴 매출이 한 220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알리바바는 200조쯤 나오는데 매출이 200조고요. 알리바바는 그 매출 말고 거래액이라고 있습니다. 거래액.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액은 한 1,500조가 넘어가는데 네. 징동닷컴은 직매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220조라는 게 순전히 자기 매출이고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500조 중에서 그 중에서 한 200조 정도만 수수료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실제로 규모로는 알리바바가 크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징동닷컴 1등 그리고 1등, 알리바바 네. 2등 마지막 3등이 테무 핀더더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시커머스 3대 기업이 지금 작년에 이미 물류센터를 오픈을 했거나 예. 그리고 올해 오픈하거나 다 그걸 지금 완료하고 있거든요.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김포에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물류센터를 완공했고요. 네, 또 그러네요. 징동닷컴도 인천이나 이천에다가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회로 우리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업계까지도 조금 위험하게 진군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 중국 있고요. 조용해 보이지만 강력한 네. 진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뭐 역대급 실적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이 쇼핑 시장 자체가 커지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까지 이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20% 성장만으로도 연매출 50억 그리고 연간 이익률도 1조에 달하는 이익이 나올 수 있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여기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대한통운 같은 이 각 계열에서 1등 업체들이 좀 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 지금 살아나는 순간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고전을 하거나 생존의 기로에 빠져 있거든요. 경쟁자들이 다 맞습니다. 위축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독점적인 위치보다도 모두가 공생을 하면서 같이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지혜를 모색하는 것도 지금은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쿠팡도 잘하지만 다른 커머스 업체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맞습니다.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쿠팡 1분기의 역대 실적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